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반갑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지나고 또 주중이 됐었는데, 야,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아, 그러죠? 10월 첫 주를 지나 두 번째 주, 지금 두 번째가 이번 주가 두 번째 맞나? 두 번째 주인가? 그렇죠? 벌써 오늘은 10 며칠이지? 2일인가? 그만큼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며칠 아니면 또 10월도 지나갈 것 같고 좋은 계절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 참 좋은 때가 아닌가. 어떤 대중가요 들어보면 참 사랑하기 좋은 때다,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공부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문규정과 관련돼서 어문규정 총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모, 명칭과 그 배열 순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전의 등재 순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안 했어요. 됐죠? 이번 시간에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을 해야 될 텐데, 형태에 관한 것. 아무래도 이제 그 맞춤법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형태에 관한 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 자, 한글 맞춤 총칙 1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한글 맞춤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대상으로 다 같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뭘로 적대? 소리로 적대 어법에 맞게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슨주의? 표음주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의미를 밝혀 적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표의주의.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표음주의, 표의주의. 그런 구분을 좀 할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태에 관한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형태는 결국 뜻을 밝힌다, 의미를 밝힌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형태에 관한 것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언급되거든요. 원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음. 자, 원형을 뭐 한다? 시작. 밝혀 적음이다. 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이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원형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형태에 관한 것 가운데 뜻을 밝힌다, 의미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체연에 뭐가 만났을 때? 조사가 만났을 때. 그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체연이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조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체연과 조사를 구별해 적는다는 것은 결국 뭘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뜻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다면 샘이라는 말에서 샘이 이제 샘, 우물이 있죠. 거기다가 조사, 이가 만났을 때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이것을 샘이라고 뜻을 밝혀 적죠.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것을 뭐라고 적지 않는다? 우리가 샘이라고 적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형태에 관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밝혀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뭐 관련돼서 시작. 어간과 어미라는 거. 그래서 먹다라는 말이 있죠. 먹다. 먹다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은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어미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어요? 어간과 어미.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어근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근 또는 용언에 있어서는 어간도 어근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변화 여부를 가지고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고 의미 여부를 가지고는 어근과 접사로 나누지. 생각나죠? 그랬을 때 먹이라는 것은 어간이자 어근이 되겠죠. 어간과 어미를 바뀌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먹이니까 이것을 먹은이라고 적지. 뭐라고 적지 않는다? 먹으라고 적지 않는다. 이렇게 체연과 조사,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적는다. 체연과 조사를 구별해 적는다. 이런 것을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의미를 밝혀 적는다. 뜻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본,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알 수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뭘 알 수 있는 거? 어원을 알 수 있는 거. 어원 여부죠. 어원을 알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 자, 어원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 뭐 다시 시작.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전미사 있죠?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되는 말. 파생된 말.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원을 알 수 있는 거. 어원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먼저 수록합시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까? 첫 번째, 반대가 되겠죠? 어원을 알 수 없는 거. 어원을 알 수 없는 거. 두 번째는 본뜻 미유지.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거. 알겠죠? 세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되지 않는 거. 파생된 말이 아닌 거. 말이 아닌 거. 됐죠? 또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있죠?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됐다 할자. 보편적으로 파생된 말 중, 보편적으로 파생된 말 중, 알겠죠? 본 뜻을 잃어버린 거.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거. 이때는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것.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것.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어떤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퍼져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압축해보면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알면 돼.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형태에 관한 것과 관련돼서는 이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뭐였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밝혀놓은 것이 바로 형태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정의됐죠? 이것을 기억해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 설명한 다음에 한글 말춤법과 관련된 실제 내용을 또 판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일단 어원을 알 수 있는 것. 가장 처음에 잘 나왔던 단어가 이것이죠. 우리가 보면 얽히고 설키다. 얽히고 뭐가 있다 같이? 설키다가 있죠. 자, 언뜻 보더라도 앞에 얽히다는 형태를 밝혀 적였어? 소리대로 적었어? 형태를 밝혀 적었지? 그러니까 왜 이걸 형태를 밝혀 적었다고 생각해? 어원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서 파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건 어디서 파생됐다는 사실? 이거 읽어봐. 시작. 이거 읽어봐. 시작. 그렇죠. 억다라고 읽어야 돼. 억다. 기억이 원칙이야. 뒷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이 왔을 때만 뭘 읽게 된다. 다 같이. 자, 히읗을 빼고 한번 읽어봐. 시작. 히읗을 빼고 읽어봐. 벌써 또 잊어버렸네. 요번에 어간에 리을 기억 받침일 때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일 때만 리을을 대표문으로 삼아서 발음하게 되고 다 나머지는 기억이 원칙이잖아. 이거 봐봐. 히읗을 빼면 기억이 오잖아. 그러니까 얽고 시작. 얽고라고 해야지. 억고라면 틀리지. 정리돼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억다 시작. 억다. 뭐가 원칙이야? 기억이 원칙이니까. 발음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하도록 하겠죠. 라거라 넙주tum바. 리을 기억이라는 용언의 어간이 받침에 리을 기억이고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이 왔을 때 리을을
선택하게 된다. 알겠지? 라거라. 넙죽둔바. 넙죽하다. 넙둥굴다. 넓적하다. 밥다기열만 비읍을 선택하고 나머지 다 리을을 선택한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볼 것 같겠다. 자, 그런데 언뜻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설키다는. 언뜻 보더라도 이것은 어원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원을 따져서 뭐라고 했다면 이 경우가 이런 표현이었다면 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단어가 안 나와. 근데 이 단어와 소리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쌍격받침처럼 석다가 있어. 뭐에다 진짜 석다. 그래서 이거는 있어. 근데 이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원을 알 수 없으니까 소리대로 적용하다. 정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띄면 안 돼. 시험 문제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 따라서 얽히고 띄고 설키다 쓰면 안 돼. 얽히고 설키다는 이 일들이 얽히고 설켰다. 알겠지?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얽히고 설켰다.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봐서 항상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리됐습니까?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거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자, 가을이 뭐한다? 깊어지다. 깊어지다. 자, 우리가 깊어지다라고 쓰지 이렇게 쓰지 않지. 깊어지다라고 쓰지 않지. 그냥 그래요. 깊어지다, 그 다음에 깊어지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유는 뭘까? 왜 깊어지다라고 써야 된다? 그것의 이유는 앞에 깊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따라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 자, 이해됐지? 근데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라지다라고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라지다라고 적느냐? 알겠죠? 사라지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사라지다죠. 뭐가 맞아요? 앞에 거 뒤에 거? 비고인과 관련된 건 뭐예요? 나같이? 사라지다야, 사라지다야. 앞에 거지, 앞에 거. 앞에 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잖아. 살다는 뜻이.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겠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렇다면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알죠? 자, 우리 보편적 전미사. 이 보편적 전미사로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은 거죠. 명사와 전미사가 있고, 부사와 전미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와 전미사가 있고, 뭐가 있다 하지? 부사와 전미사가 있다. 명사와 전미사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이나 같은 것이 있어. 알겠죠? 이나 통해서. 물론 이외에도 많은 명사와 전미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것으로 주로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래서 그 단어를 명사로 파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명사와 전미사로서는 이와 뭐가 있다? 음이 있다. 그래서 이와 음으로 했을 때 이게 이도 음이도 다 뭐예요? 모음이죠. 모음으로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받침이 있는 말이 오면 앞에 받침을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원형을 밝게 적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이나 음으로써 명사로 파생된 것은 대체적으로 형태를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높다라는 말이 있어. 높다에 대해서 뭐가 있어 나왔지? 높이 되잖아. 그렇죠? 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형태를 갖다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물론 음도 마찬가지죠. 명사형이 됐든 명사형 어미가 됐든 명사와 전미되가 됐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혀 적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와 전미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와 희가 있어요. 자, 이로 된 거, 희로 된 거, 형태를 갖다 밝혀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대표식으로 깨끗 이가 된다든가. 정이 됐습니까? 또는 처분명사 형태로 나왔을 때 틈 이가 된다든가.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지 않았지. 앞에 받침을 넘겨서 자칫 잘못하다가 깨끗
깨끗이라고 하면 틀리죠. 알겠습니까? 깨끗이 아니라 깨끗이 틈틈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대체로 보면 명확히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명확히 보편적 앞에 비록 받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받침과 뒤에 히읗이 축약하는 형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명확히, 깨끗이, 틈틈이. 그래서 이와 히로 부사로 파생된 말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었어요?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대표적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시작. 그래서 어원을 알 수 있는 것. 본래 뜻, 본뜻 유지. 그 다음 보편적 전미사로 파생된 말. 그래서 함께 외울 때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뭐가 있다. 뭐 네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어원을 알 수 없는 것. 알겠지? 그 다음에 본뜻을 미유지한 것. 아까 설명했어요. 보편적 점에서 파생된 말이 아닌 것. 이에 대한 예를 하나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죠. 맞다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 같이? 맞다가 있어요? 맞다. 맞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만약에 아까 보편적 점에서 뭘 썼을 때는 이나 음이라는 명사와 점미사 관련돼서 명사와 전미사 관련돼서 보편적 전미사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맞다에 대해서 맞음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밝게 적어서 안 적었어? 적었지? 그런데 자 이런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경우 하나 예를 든다면 맞았다가 웅을 했다. 웅. 자 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했던 이나 같은 보편적 전미사 아니지? 특별한 형태의 명사와 전미사야. 이럴 때는 형태를 밝혀주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마중이라고 그래. 소리대로 적는 거야. 알겠지? 마중. 또는 우리가 마중길, 뭐 둘레길 요즘 많죠? 마중길이다, 뭐 둘레길이다, 마실길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바로 마중이라고 쓰죠. 자, 그다음에 아까 부사와 전미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이와 히라고 했지. 그런데 부사와 전미사 이와 히가 아닌 그런 특이한 형태의 부사와 전미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우를 썼다. 우는 보편적 전미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다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잖아.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지만 보편적 전미사가 아니야. 이럴 때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뭐가 됐죠? 마주가 됐잖아.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은 뭐 한다 다 같이?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은 소리대로 뭐 한다 다 같이? 적는다. 알겠죠?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은 뭘로 적는다 다 같이? 소리대로 적는다.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거. 파생된 말 중 뭐가 바뀐 것이죠? 품사. 내가 네 가지인 줄 알았는데 5가지야. 알겠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땡땡 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나왔네. 자,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자, 보편적으로 파생된 말 중 본뜻을 잃어버린 거. 알겠지?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됐긴 했으나 본뜻을 잃어버린 것이 있어. 하나 예를 든다면 그거 써놔 여러분들. 예를 쓰면 이거죠. 자, 놀다가 있어, 놀다. 자, 우리가 보면 아까 놀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놀다에 대해서 보편적인 전미사, 놀이, 노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보편적 전미사를 파생된 말이지. 그 형태를 밝게 적었어요. 그런데 보편적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됐다 할지라도 놀 플러스 됐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노름으로 적을 때가 있어. 노름. 플레이와 관련된 말은 노름이 되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시험이 잘 나왔던 가운데 신선 노름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신선 노름. 자, 근데 이 노름 뭐의 의미죠? 플래닝의 의미가 아니죠? 도박의 의미죠, 도박. 도박의 의미일 때 이 노름은 본뜻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자칫 잘못해서 신선 노름 할 때 이거 쓰면 틀려요. 신선 노름하면 안 되죠. 신선들이 도박한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끔은 막 우리가 막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는 것 가운데, 그러죠? 뭐 속세를 갖다 벗어나서, 산사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여서 막, 스님들이 막, 도박했다라는 말을 가끔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선 노름이 아니라
노름이 돼버린 거잖아. 그렇지? 물론 이거 그것이 뭐 특정 불교만 되는 게 아니지만 일반 종교들도 또 다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가끔 생각났네. 신선 노름. 시작. 신선 노름이라고 해야지. 노름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거. 뭐다 시작. 파생된 말 중 뭐가 바뀐 거? 품사가 바뀐 거. 품사가 바뀐 것이 있죠. 자, 좀 지우고 쓸게요. 지우고.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퍼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일반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따 끝나는 대로 맞춤법의 실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이 나올 만하다 고려해서. 자면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게 뭐냐? 일단 품사가 바뀐 것. 보편적 전미사로 파생되다 했지만 보편적 전미사로 파생된 말, 보편적 전미사로 파생된 말 중에서 뭐가 있는가? 뜻이 바뀐 것도 소리대로 적는다. 알겠지? 그렇게 있고, 요 좀 말이 좀, 근데 여기는 파생된 말 중. 알겠지? 다음에 파생된 말 중.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뀌는 거.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것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자, 파생된 말 중 뭐가 바뀐 거? 품사가 바뀐 것이 있다.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첫 번째, 명사로 바뀐 거. 첫 번째 뭘로 바뀐 거 다 같이? 명사로 바뀐 거. 두 번째는 부사로 바뀐 거. 세 번째는 조사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파생된 말 중에 품사가 바뀐 거. 물론 보편적 전미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귀 먹다라는 말이 있어. 뭐가 같이? 귀 먹다. 귀 먹다에 귀 먹다. 귀먹에 어리라는 전미사부터 쌓였습니까? 몸으로 썼댔죠? 그럴 때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귀먹어리야, 귀먹어리야. 귀먹어리.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 그런 얘기예요. 귀먹어리. 알겠죠? 이런 식으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쓸다란 말이 있어. 쓸다. 쓸다에 애기가 만나서. 그러면 쓸다. 요거는 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얘기가 만나서 쓰레기가 됐지. 마치 동사가 뭘로 바뀌었다? 명사로 바뀌었지. 이렇게 품사가 바뀐 것도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다란 말이 있어. 넘다. 넘다에 대해서 넘에 뭐가 만날 수 있냐면 우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되지 이게? 너무가 되지. 너무. 물론 이것이 형용사로 파생돼서 너무합니다. 너무하다. 알겠습니까? 너무한다. 너무한다. 형용사 니은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동사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한다. 어떤 상황이 좀 지나치다라고 할 때 쓰는 말 알겠죠? 지나친다. 그러니까 동사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너무라는 말이 있어요. 넘다에서 뭐가 붙었다? 우가 만났지. 그래서 너무가 됐어. 너무 간다. 너무 먹는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너무가 용을 꾸미지. 그래서 부사로 파생됐다. 이 너무라는 녀석은 조심해야 돼.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부정과 호응하는 말로 써있지만 지금은 부정과 긍정에 다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먹지 마. 부정과 호응해서 너무 먹지 마 하기도 하지만 너무 착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너무라는 녀석은 긍정에도 부정에도 다 호응할 수 있는 말이다. 과거에는 주로 부정과 호응하는 말로서 긍정에 호응하면 틀렸다고 했으나 이 너무가 이제는 언어학 원중들이 뭐에도 많이 호응하더라? 부정뿐만 아니라 긍정에도 많이 쓰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너무는 다 맞다고 처리했어. 아십니까? 긍정도 호응할 수 있고 부정도 호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너무라는 말. 이해됐나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잤다라는 말. 잤다 있죠? 잤다. 잤다도 마찬가지로 잦았다가 우가 만나면 뭐가 되지? 다 같이? 자주가 되잖아. 알겠지? 자주. 그것도 이것이 부사로 파생된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있는데 이거 많이 틀린 경우도 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조. 미스터 조. 다 듣고 있습니까? 자, 좋아요. 참다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참다. 참다도 마찬가지지. 참다에 참에 뭐가 만나면 아가 만나면 뭐가 되죠?
참아가 되지. 참다, 참는다. 동사지만은 참아해서 부사로 되죠. 참아 떨칠 수가 없었다. 참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아라는 말, 자주라는 말 이해됐나요? 그 다음 뭐라는 말 시작. 너무라는 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사로 뭐한 것이 시작. 파생된 것. 다음 부사로 파생된 것.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품사가 바뀐 것은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도 있습니다. 조사원에 대해서 보면 하나 남다라는 말 써. 남다, 남는다 있지? 동사잖아. 근데 이 남다에 아가 만나, 아라는 게 만나. 그러니까 이게 파생 접사야. 그래서 뭐가 됐다? 남아가 됐다. 알겠지? 남아. 이해됐습니까? 남아. 이 남아란 말이 조사의 일종에 어떨 때 많이 쓰이죠? 그나마 시작. 뭐 그나마 할 수 있죠. 받침이 없을 때는 남아를 쓰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더 들어가서 집이 남아 시작. 집이 남아 돈이 남아.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보조사 형태로 많이 쓰이게 하죠. 자,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줬다는 말. 뭐가 다시죠? 줬다. 줬다라는 말에 아가 만나면 뭐가 되지? 조차가 되지. 뭐가 된다 다치? 조차. 그 조차. 너조차 왜 그래? 너조차 왜 그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철수조차 같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만 더 해볼까?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인데 붙다라는 단어가 있어. 붙다. 붙다라는 단어에 붓에 모음을 쓰다면 어를 쓰니까 뭐가 되죠? 이것이? 부터가 되잖아. 너부터 가. 너부터 먹어.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보자. 형태에 관한 것에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세 가지. 시작. 어원을 알 수 있는 것. 본뜻 유지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보편적 점이 서로 파생되면 됐습니까? 그럴 때이고요.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한 5가지로 분류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어원을 알 수 없는 것. 두 번째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 세 번째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 네 번째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됐다 할지라도 뭐다 같이 본뜻을 잃어버린 것. 다섯 번째 파생된 말 중 품사가 바뀐 것. 알겠습니까? 품사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했어요. 명사, 부사,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맞춤법과 관련해서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한 기본 원리야. 알겠습니까? 형태에 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내가 설명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주면 내가 수업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적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크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러는 좀 그 수능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조항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그 조항과 관련된 예를 역으로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저도 형태에 관한 것과 관련된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서 띄어쓰기라네. 맞춤법에 실제로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됐죠? 자, 한글 맞춤법의 실제. 자, 뭐의 실제 시작? 한글 맞춤법의 실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미에 관한 것이 있어요. 어미.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에 널려 있는 것을 또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일단 한글 맞춤법의 형태에 관한 것과 대한 원리를 설명했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한글 맞춤법의 어떤 실제인데 실제란 말은 뭐냐? 실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유형들이 잘 나오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압축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책을 일일이 찾으려면 나 또한 힘들고 여러분들 또한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적어놓고 책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미입니다. 어미. 자, 어미어에 대해서 첫 번째 오와 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오와 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때 오는 뭘로 쓰이느냐면 종결 어미로 쓰이는 거야. 종결 어미. 요는 뭐냐? 요는 연결 어미로 쓰이는 거야.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뭐가 맞느냐? 가시, 어서, 가시, 오가 맞느냐? 어서, 가시, 요가 맞느냐? 위에 거 아래 거?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위에 거면 아래 틀린다는 거예요. 종결음, 마침표가 있다는 것은 종결음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록 소리가 이 몸이 순행도가 돼서 요로 소리 날 줄 알아도 적을 때는 뭘로 적어야 된다? 오로 적어야 된다. 따라서 어서 가시 오로 적어야지 어서 가시 요로 적으면 틀린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다음에 연결어미.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노트다. 자,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노트다 할 때 이때 요 있죠. 이때 요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들어있지. 그렇다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연결어미로 쓰인 거지. 연결어미일 때는 그대로 뭘 쓴다 나왔지? 요를 쓴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것. 주의. 자, 주의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설명해 줄게요. 주의 두 가지. 가끔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니까 이걸 다 정리해 놓으면 시험에 직결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묻는 말에 예나 아니오로 답하시오. 묻는 말에 예나 아니오로 답하시오. 묻는 말에 예나 아니요로 답하시오. 뭐가 맞을까요? 묻는 말에 예나 아니요로 답하시오. 예나 아니요로 답하시오. 묻는 말 뭐가 맞을까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뒤에 것이 맞습니다. 뒤에 것이 맞고 앞에 거 틀려요. 에우 대응되는 말은 아니요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흔히들 자체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틀려요. 아니요. 아니요 대답입니다. 이때 뭐예요? 예나 아니요는 대답이요 대답. 대답으로서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이때는 예나 아니오로 답하시오 그래야지. 예나 아니오로 답하시면 틀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수시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참아 있죠? 참아요 할 때. 참아요. 당신이 참아요. 있어 없어요? 있지? 참아. 자, 이때 요라고 하는 거 봐봐. 요를 빼도 돼? 말이 돼야 안 돼? 네가 참아. 네가 참아요. 말 빼도 돼? 안 돼? 요. 빼도 되지? 이렇게 뺄 수 있을 때, 빼도 될 때 이때 요는 높임 보조사야. 알겠죠? 높임 보조사. 그래서 이때의 요와 이때 요와 이때 요는 틀리다 그런 얘기야. 잘 봐봐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다 쓰고 있으면 뭐와 뭐를 구별하는데 안 되잖아 지금. 이때 요와 이때 요를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때 요는 빼봐.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것은 뭐라?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뺄 수 없어.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 요는 뭐다 같이? 높임 보조사. 물론 실제적으로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장상에 있어서는 뺄 수는 없는. 그런데 이제 뭐냐? 구별의 방법으로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구별의 방법일 때 이때는 어미로 쓸 때는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조사로 쓸 때는 뭐 한다 이렇게? 뺄 수가 빼도 말이 되는 것은 조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해서 구별할 때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때 요, 이때 요와 이때 요는 성격이 같다 다르다. 이때 요는 뭐보다 같이? 어미고 연결어미고 이때 요는 높임 보조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 특히 시험에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은 에나 아니오에 대한 문제였다. 정리됐죠? 요거 하나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든과 던 또는 든지와 뭐가 있다 시작? 던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것을 이걸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과 뭐 할 때 같이 무관할 때, 선택과 무관할 때는 든이나 던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는 던과 뭘 쓴다 같이 던지를 쓴다. 그래서 든과 던지는 뭐 할 때 시작?
선택과 무관할 때. 그 다음에 던과 던지는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죠. 가든지 오든지. 자, 가든지 오든지. 자, 선택과 무관한 거죠? 가든지 오든지. 그럴 때는 가든지 오든지 그래야지 자칫 가든지 오든지 하면 틀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걸었던지, 얼마나 걸었던지, 얼마나 걸었던지. 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다 같이? 앞에 것이 맞고 뒤에 것이 틀리죠. 그렇죠? 과거적 경험일 때는 던지. 여기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실점이다. 잘 나와. 자, 세 번째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엄용어에 대해서 려고를 써야 되느냐? 려고를 써야 되느냐? 리을 려고를 써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구분하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 지금 학원에 가려고 그래. 학원에 가려고 그래. 유해가 아래 것? 그렇지. 려고 자체가 의도형 어미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적인 시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틀린다. 정리됐죠?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지금도 뭐 하려고 하니? 버스 타려고 그래, 버스 타려고. OX. 버스 타려고 그래, OX. 버스 타려고. 타려고. X지, 버스 타려고 그래야지. 타려고. 타려고가 아니라 시작. 타려고. 이해되겠지? 가려고지, 가려고가 아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둬. 다음 네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미용어에 대해서 일단 려고도 있죠. 그 다음에 리을 런지가 맞느냐, 리을 런지가 맞느냐. 대표 한 예를 들자면 갈런지가 맞느냐, 갈런지가 맞느냐. 자, 그가 여행을 갈런지 모르겠다. 그가 여행을 갈런지 모르겠다. 위에 거 아래 거. 당연히 위에 걸 써야 돼요. 위에 거. 위에 거고 밑에 건 틀린다. 이때 갈런지는 소리상으로 얘기할 때는 갈런지. 소리상으로 갈런지가 맞다. 정리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몇 번째 시작? 다섯 번째. 려고가 있고 뭐가 있다? 다시 리을려고. 구분할 수 있죠? 리을런지와 리을런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잘하다.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겁니다. 대와 대에 대한 구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대와 대. 영희가 그러는데 철수가 참 착하대. 철수가 참 착하대. 할 때 아이대 써야 돼, 어이대 써야 돼? 아이대를 써야 돼. 알겠지? 아이대를 써야 된다. 그렇죠? 내가 봤는데 철수가 참 알겠죠? 참 뭐라고? 멋지대. 시작. 멋지대. 있지? 멋지대.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아이대는 잘하도 구분할 때 생각되겠죠. 이거부터 쓰고 써야 되는데, 자, 아이대를 쓸 때 어이대 썼는데, 아이대는 뭐뭐 하다고 해. 시작. 뭐뭐 하다고 해. 알겠지? 뭐뭐 하다고 해. 이럴 때 고화가 생각되면 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고화가 생각되면 뭐가 된다? 시작. 대가 된다. 그래서 뭐뭐 하다고 해. 그래서 남의 말을 갖다 뭐 할 때 시작. 인용할 때. 알겠지? 자, 남의 말을 갖다 뭐 할 때 다 같이 인용할 때는 뭘 쓴다 다 같이? 아이 대를 쓴다. 알겠죠?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근데 이제 어이대를 쓸 때는 뭐냐? 어이대를 쓸 때는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 알겠지? 과거적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는 어이대를 쓴다. 정리됐지? 그래서 아이대와 어이대. 그래서 아이대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할 때는 뭐뭐 다고해. 알겠지? 그래서 다고해로 바꿔서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이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 연장선에서 좀 기억이 들어. 따라서 뭐에 대한 이야기 다 같이 지금 어미에 대한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섯 번째.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주의 하나 써놓고요. 이과 관련돼서 주의 하나 써놓고. 주의. 자, 이때 대를 갖다가 대가 남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쓸 때가 있어. 뭐 할 때 나타나냐면 대가 약간의 불만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나. 아십니까? 알겠죠? 원리 갖다 시작. 불만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불만적 요소를 얘기할 때나 또는 어떤 감탄적 요소를 얘기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이럴 때는 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숙제가 많대? 왜 이렇게 외울 게 많대? 있어 없어요? 있지? 많대. 남의 말을 인용한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내 경험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보고 나의 생각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래요. 그럴 때는 아이들 쓸 수 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숙제가 많대? 아이들. 알겠어요? 또는 뭐다? 어쩜 저렇게 신랑이 멋지대. 알겠습니까? 그때 벌써 나시죠? 아이들.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놀람이나 감탄에는 아이들. 즉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만이나 또는 감탄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아이들을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지요? 자,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6번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 활용해서 측면인데요. 받침음절 다음에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는데 이다의 활용에서 이예요 시작 이예요랄지 이어요 알겠죠? 이렇게 쓴다 받침 다음에는. 근데 모음음절 받침이 없는 모음음절에는 이예요의 줄임말 뭘 쓰나 다같이 예요를 쓰고 이어의 줄임말 뭘 쓰나 다같이 여요를 쓴다. 정리됐습니까? 다시 받침음절 다음에는 뭘 쓰고 다같이 이예요 이어요. 모음절 다음에는 시작 예요 다음에 뭘 쓴다 같이 요를 쓴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집이란 말 받침이 있죠. 그럴 때는 당신 지금 어디야? 그러면 집이에요. 할 수 있죠. 또는 집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이어요. 다 같이 집이어요.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집이에요. 집이어요. 됐지? 받침음절 다음에는 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절 같은 경우는 뭘 쓸 수 있어요? 모음절 같은 경우는 저예요. 알겠지? 또는 저여요. 대체로 이런 집이어요, 저여요. 이것들은 S로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죠. 집이에요, 저예요, 또 집이어요, 저예요. 다 맞는 걸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 있어요. 주의.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할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주의. 세 가지만 기억해 둘까? 다 같이.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 예요가 맞을까? 쌍둥이 예요가 맞을까? 알겠죠? 또 사람 이름 관련돼서 향숙이 예요가 맞을까? 향숙이 예요가 맞을까? 자, 마지막으로 보면 아니 예요가 맞을까? 아니 예요가 맞을까?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가 맞아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자칫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 어디까지가 이름으로 봐? 쌍둥이까지가 하나의 단어야. 그러니까 모음을 끝났으니까 예요를 적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야. 향수기도 어떻게 돼요? 향수기까지가 이름이야. 알겠지? 향수기 아니라 향수. 그래서 여기까지 이러니까 요게 맞다라는. 자, 어떤 것이 맞을까? 아니에요. 뭐가 맞을까? 앞에 거 뒤에 거. 이 경우는 앞에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예요를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란 말에 이예요. 그러면 이다의 부정이 아니다잖아. 아니다와 이다 같이 합성해 놓으면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 하게 돼버리죠?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아니다 이다 말 안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다의 활용형 그냥 예요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아니에요가 맞다. 알겠습니까? 이것의 줄임말은 아니에요. 시작.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어미에 관련돼서 한글 맞춤 실제 어미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 실제 2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2 부분이 최근에 와서 또 시험 문제 더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2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더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잘 들어야 되겠다. 자, 쉬고 나서 말끔한 머리를 갖고 다시 만납시다.